사저용운전 3화입니다. 완한 홍련의 눈에도 태무친의 범상치 않은 기계가 드리웠습니다. 태무친의 부하들은 하나같이 용맹했고 충직했기에 만약 태무친이 몽골을 통일하여 세력을 키운다면 어쩌나 하며 중원으로 돌아가면서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한편 곽정은 태무친의 넷째 아들 툴루이와 그새 불알탁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여 몽골식 의형제 안다를 맺기로 하였죠. 안다는 서로의 애장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비록 가진 게 없었던 곽정의 물건은 보잘것없었지만 툴루이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곽정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며칠 뒤 사소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왕칸의 손자이자 상쿤의 아들인 이 녀석은 인성 쓰레기였기에 곽정과 툴루이는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너 대가리 좀 다시 밀고 오면 안 될까? 이 당시 태무친은 왕칸의 양아들로 상쿤과는 경쟁 상대라 할 수 있었습니다. 끝내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는데 덩치도 또 쪽수도 밀렸던 곽정과 툴루이는 앞머리축 녀석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괴짜들이 나타나 이를 보게 되었고 꼬마 녀석아 어디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한마디 하자 겁을 먹고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녀석들을 향해 단검까지 뽑아들며 다시 덤벼들 곽정이었지만 내일 다시 싸우자는 말을 남기고 가버린 앞머리 괴물이었습니다. 저 단검은 좀 비싸 보이는데. 잽싸게 다가가 곽정의 단검을 잡아채서는 바라보니 손잡이에 양강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양강이 네 이름이냐? 어라? 그러고 보니 이자는 강남 7개 둘째 주총이었습니다. 그렇담 이 괴짜들은 6년 동안 곽정을 찾아 유랑하던 강남 7개 눈앞에 둔 곽정을 못 알아보고 다시 길을 떠나려는 당신은 소경이요. 소경이구나. 그때 툴루이가 곽정 이제 가자 하자 곽정 저희가 곽정이란다. 저희가 네가 정령 곽정이더냐? 내 아비의 이름은 무엇냐? 곽수천이요. 아버지의 원수는 단천덕이고요. 드디어 찾았구나. 강남 7개는 6년 만에 머나먼 이 몽골 땅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곽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2년 동안 무공을 가르쳐 꼬마 곽정을 고수로 만들기만 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하여 즉시 초식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툴루이는 스펀지 마냥 전부 흡수하는 반면에 곽정은 수오미양가 중 모든 면이 가뿐이었으니 못했음을 감지한 강남 7괴 오라버니 어쩌지요? 어서 일어나서 다시 해보거라. 아저씨 저는 다 익혔어요. 다른 것도 알려주세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툴루이의 명석함이 얄밉기까지 하였으니 허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오늘 밤 저 산 너머로 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에게 무예를 가르쳐주마. 무공을 배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잖니. 반드시 가겠어요. 의지만은 언제나 올수였던 곽정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고 곽정이 밤이 무서워 오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던 강남 7개는 이 산에서 아주 험한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구멍이 뚫린 채 나란히 쌓여있는 해골 9개였습니다. 가지낙은 이 해골의 내막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여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흑풍상세는 2명의 부부로서 초절정의 고수이며 내 눈이 먼 것도 이들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자신의 친형을 죽인 자들이니 오늘 사생결판을 짓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지금 당장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허나 강남 7개는 친고륙보다 서로를 아꼈으니 어찌 도망칠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 숨어서 매복을 했다가 적을 처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떤 한 명이 나타났는데 어랏? 이쁘장한 여자잖아. 바로 이 여자가 흑풍상세 중 아내 매초풍이었습니다.
매초풍은 강남 칠개가 매복해 있는지 모른 채 무공연말을 하고 있었고, 그런 그녀의 구운 백골조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때 가진하게 숨어있는 관으로 다가가는 매초풍. 아마도 관 안의 시체에게 무공을 시험해볼 작정 같았습니다. 관짝을 밀어제끼는 순간 가진하기 튀어나와 공격할 계획이었는데, 하필 달빛에 비쳐 그림자가 탄로난 강남 칠개. 매초풍은 즉시 살기를 뿜어냈으니 2판 4판 이제 전면전밖에 없었습니다. 셋째가 채찍을 휘둘렀고, 여섯째가 저울대를 내질렀고, 넷째가 도끼를 날려봤지만 우아하게 피하고는 그대로 반격을 해대고 부상만 입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막내 한소영이 벼락같이 검을 찔러봐도, 다섯째가 식칼로 쑤셔와도 200인역 매초풍에게는 전혀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되려 구운 백골조에게 당하기만 할 뿐, 심지어 검을 맨손으로 잡질 않나. 둘째가 기습적으로 혈도를 찍어 눌러도 혈도조차 없었으니 이 매초풍의 손에서 살아날 가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벼락같이 관뚜껑이 열리며 매초풍에게 공격해오는 이가 있었으니 그자는 즉시 독이 묻은 안기를 날렸고, 매초풍은 그대로 두 눈에 적중되고 말았습니다. 낮아빠져버린 매초풍을 바라보는 한 남자, 바로 가진학이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 가진학을 기억하느냐? 너 따위 녀석에게 당하다니. 사실 이런 매복 작전이 없었으면 10명의 가진학이라도 상대가 안 됐을 거였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을 듯한 괴기스런 웃음소리를 내는 매초풍. 이는 분명 남편인 진연풍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곤 나타났습니다. 꼬꼬마 곽정이 말이죠. 곽정아, 도망치거라. 허나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흑풍성세 진연풍에게 잡혀버린 곽정이었습니다. 여보, 어찌된 일이오? 저들이 내 눈을 멀게 했어요. 모두 해치워주세요. 진연풍은 즉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막내 한소영이 곽정을 살리겠다고 먼저 달려들었지만 진연풍에게는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고, 그대로 한소영에게 구운 백골조를 격발시켰습니다. 다섯째 장하생이 이를 보곤 한소영 대신 몸을 날려 막아주었지만 이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장력에 형제 한 명을 잃어야만 했던 강남 칠개 때문에 한소영마저 정신줄을 놓았으니 벌써 2명의 부재가 발생하였고, 그 사이 진연풍은 더욱더 무서운 살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컷, 여섯째 컷, 셋째 컷, 첫째마저 컷, 둘째는 진즉에 컷. 그러곤 막내 한소영에게 다가오는 진연풍. 곽정도 발버둥 쳐봤지만 진연풍에게서 빠져나올 순 없었습니다. 여보, 당장 죽여버리세요. 넋이 나가 있는 막내 한소영에게 다시 구운 백골조를 격발할 때였습니다. 곽정이 급한 마음에 단검을 쥐어 뽑아서는 있는 힘을 다해 진연풍에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대로 단검은 뿌리까지 박히고 말았고, 진연풍은 그 상태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검으로도 상처조차 낼 수 없었던 흑풍상세 진연풍의 유일한 약점, 옆문에 단검을 찔러올 줄이야. 여보, 난 안 될 것 같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매초풍이 가보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검에 당하였소. 내 가슴팍에 구음진경을. 그렇게 250인역의 초절정 고수 진연풍은 죽고 말았습니다. 매초풍은 강남 칠개에게 복수를 다짐하고는 죽은 진연풍을 데리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아, 우리에게 무술을 배우러 산에 올라온 것이냐? 네. 좋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7이 너의 사부다. 그런데 다섯째 사부께서 먼저 가시려 하시니 가서 절을 하고 뵙거라. 곽정은 머리를 콩콩 쪄가며 절을 올렸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열심히 무공을 닦아
나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소영아, 곽정이 꼭 이길 수 있도록 잘 가르쳐줘. 그렇게 말하곤 다섯째 장하생은 몽골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은 너무나 슬펐지만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건 곽정 덕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뒤 여기 매일 자빠지고 얻어 터지는 한 사람, 바로 곽정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곽정에게 무예를 가르쳤건만 배움이 너무도 느렸습니다. 곽정의 성품은 말할 것도 없이 올곧고 발랐지만 태생적으로 아둔한 자였으니 다섯째가 죽어 이제 강남 7개가 아닌 강남 6개도 어쩔 방도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아, 넌 여기 남아서 계속 연마하도록 하거라. 네. 곽정은 낙담하시는 사부님들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난 멍청이야. 난 바보 천지야. 라고 자책하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흰수리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화쟁, 네 목도리에 흰수리 털은 뭔데? 바로 이 소녀는 태무친의 막내딸 화쟁이었습니다. 검수리가 흰수리를 때로 공격하고 있어. 빨리 가보자. 난 못 가. 무공연마 해야 돼. 잠깐만 가보자고. 끌려오다시피 가보니 정말 흰수리가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태무친도 나와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죠. 오빠, 내 말이 맞지요? 그러네. 아버지, 어서 흰수리 좀 구해주세요. 그 말에 곽정이 말을 앞으로 내질렀고 말 위에 올라서서는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저 하늘 높이까지 쏘아지더니 그대로 검수리 2마리를 꿰뚫고 말았습니다. 정말 신공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 모두들 갈채를 보냈습니다. 곽정은 그렇게 잡은 검수리를 들고 와서는 태무친에게 바쳤습니다. 태무친의 칭찬에 철별 사부님 덕분이라 말하는 곽정이었고, 그런 곽정이 기특했는지 자신의 금도를 하사하는 태무친이었습니다. 금도를 받은 곽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만약 이 금도가 지금 발견된다면 수십억의 가치는 됐을 거였습니다. 수동이 끝나자 모두들 돌아갔고 이제 곽정과 화쟁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흰수리 새끼들이 절벽 위에서 굶어 죽을 것이 걱정되었고 이 깎아지는 절벽을 오를 수도 없는지라 그때 웬 도사가 나타나더니 절벽 위로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듣도 보도 못한 경공술이었습니다. 내가 저분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도사는 순식간에 흰수리를 구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곽정의 눈에는 마치 신선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자, 바꿔라. 새끼들을 잘 키울 수 있겠지? 고맙습니다. 오빠, 우리 한 마리씩 키워요. 화정이 신이 나서 가버리자 곽정은 굳은 표정이 되더니 도사에게 무릎을 꿇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둔하여 무공이 늘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좋다. 나에게 배우고 싶다면 밤에 이 절벽 위로 올라오거라. 저는 절벽 위로 오를 수가 없는데요. 도사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도사님도 나같이 아둔한 사람은 가르쳐 주시기 싫으신 게야. 허나 곽정은 무공을 진전시켜 사부님들에게 꼭 보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여 목숨 걸고서라도 절벽 위를 오를 작정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절벽 중간쯤 올랐을 때 기어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도사가 밧줄을 내려주어 무사히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곽정은 도사를 보자마자 절을 올리며 사부로 모시려고 했는데 너에게는 이미 훌륭한 6사부가 계신다. 그러니 난 너의 사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허나 너와 나의 인연도 있으니 너에게 호흡법, 앉는 법, 걷는 법, 자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고작? 뭐라 했느냐? 아닙니다. 일단 도사가 시키는 대로 꽝꽝 얼어있는 바위에 누워 잡념을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차 추위는 사라지고 몸 한 곳에서 기운이 솟아났으니 과연 곽정은 자는 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이렇게 사조영전 3화가 끝났습니다.